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가득 찼네요. 야간 합반도 있고 새로 오신 분 꽤 많네요. 새로 오신 분들 1차 동차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자, 5월부터 5, 6, 7, 8, 9, 10 6개월 남았어요. 1차만 하신 분들은 충분한 시간이에요. 동차하시려면 살짝 벅차겠죠.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5월 강의가 들어갑니다. 교재는 다 받으셨겠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교재는 넘쳐요. 넘치고 넘쳐요. 이 교재로 재작년에 1등이 학원 1등이 95점, 작년에 1등이 90점, 재작년에는 30회가 시험이 좀 쉬워서 대부분 75점, 80점 넘어버렸어요. 50대 아주머니들도. 작년에는 65점, 70점에서 80점 사이로 맞았어요. 즉, 이 교재를 자기 걸로만 만들면 넘치고 넘친다. 자기 걸로 못 만드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남은 기간까지 잘 하시고요. 밑줄을 잘 쳐야 돼요. 단어에 밑줄 치고 있다 없다의 동그라미, 중심 단어의 동그라미, 밑줄. 그래서 긴 2줄짜리 문장, 1줄짜리 문장에서 범죄 흔적을 잘 찾으라겠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 없다 계속 판단해 갈 거예요. 기출특강을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범죄 흔적 찾고 있다 없다. 자, 이제 민법 총칙부터 다시 갈 텐데 우리가 구주가 나와요. 구주가 5월 6월이 구주가 나와서 2, 4, 2, 1로 갈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잘 찍어야 된다니까. 평소에 찍는 훈련을 해요. 그래요. 특별법, 계약법, 물권법, 총칙. 총칙이 아마 3주 살짝 갈 거예요. 총칙이 설명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2주, 4주, 2주 반, 3주 반에 민총 물권하고 계약법 2주 빼고 특별법 1주 마지막 빼고 9주는 좀 넉넉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총칙부터 합니다.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은 처음 오신 분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11월 달에 오신 분하고는 좀 달라야겠죠. 처음 오신 분들 열심히 하세요. 쫓아오면 돼요.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웁니다. 계약을 말하죠.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니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 또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게 되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냥 주지 꼭 조건을 달아요. 조건, 기한. 총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법률행위 전 단계에 권리변동이라는 게 살짝 있어요. 이쪽 파트는 기초예요. 기초. 시험에도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 요약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부터 바로 들어가요. 자,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첫 번째 볼게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고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목적,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해석해보자. 해석. 이렇게 법률행위 첫 번째 동네, 의사표시 두 번째 동네.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종류, 요건, 목적, 해석.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예요? 이 네 개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확정,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능하지 못하네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불능.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에 위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인데 유효로 여전히 유효네요.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을 봐야 돼요. 여기서는 시험은 단속 규정이 나오고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네요. 첫 번째가 반사회 법률 행위. 반사회 법률 행위인데 법 조문이 별도로 있어버리네요. 불공정한 불공정 법률 행위. 자, 이게 법률 행위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법률 행위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의사표시 두 문제, 대리 세 문제, 무효, 취소, 조건기한 합쳐서 각 세 문제. 법률 행위부터 의사표시까지가 민법 총칙의 절반이에요. 내용은 절반인데 시험 문제는 네 문제 아니면 세 문제 나와요. 법률 행위가 한 문제 나올 때도 많아요. 반사에 한 문제 나올 때도 많아요. 나머지 안 나와요. 의사표시는 항상 두 문제. 너무 법률 행위에 몰입하지 마시라. 대리, 이쪽이 더 많이 나와요. 자, 법률 행위. 내용은 많지만 나올 건 여기밖에 없어요. 반사회, 불공정. 한 문제짜리, 한 문제짜리. 그 다음, 불능. 아주 중요하죠. 이 두 개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10년에 한 번씩 나와. 5년에 한 번씩. 종류, 요건, 해석은 5년, 7년에 한 번씩. 얘들은 해마다 나온다, 해마다. 그러니까 반사회, 오늘 복습하실 때도 반사회 복습하시고, 불공정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는 거 살짝. 여기서부터 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복습하다가 밥 먹어야지, 자야지, 여기를 복습을 못해요. 반사회 불공정. 그래서 복습하실 때 요령.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법률 행위부터 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재로는 5페이지. 먼저 법률 행위 종류 갑니다. 제가 읽지 않은 파트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99%가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버릴 내용은 없어요. 단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초, 그건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왜?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걸 제가 자꾸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도 읽어보시긴 읽어보시되, 제가 말을 하지 않은 내용은 그래도 아주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종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네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 두 개로 법률행위가 되네요. 2번 계약. 자,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독행위 계약. 자, 상대방이 있습니다.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하겠죠? 해지합니다. 내 계약 상대방이 하겠죠?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취소 효과, 해지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다 의사표시 하나. 상대방이 있죠. 동의합니다. 우리 임차권 양도할 때 주인 동의 받아야 되죠. 그때 동의. 동의합니다. 임차인에게 파세요. 전대하세요. 상대방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 뒤로는 시험 잘 안 나와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가요. 도달주의. 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쏘아버리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이런 권리를 형성권. 취소합니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죠? 해지합니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 바로 취소 효과, 해지의 효과가 발생. 형성권. 자, 상대방 없네요. 소유권 포기. 밑줄. 소유권 포기. 저기도 취소 밑줄, 해제 밑줄, 추인 밑줄, 철회 밑줄. 쭉 하지 마시고 단어의 밑줄 그으세요. 힘들더라도. 동의까지 밑줄 하시고 도달해야 여기 밑줄 하시고 일방적 의사표시 이런 거 밑줄 하시고 형성권 밑줄 하시고.
자, 소유권 포기. 제가 강조했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이게 더 중요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보다 포기라는 게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포기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표시. 자,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서 포기가 나오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 등기해요. 이렇게 발생해요. 자, 거기는 이제 물권법에서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은 소유권 포기예요. 그냥 버리면 되죠? 내 물건 그냥 버리면 돼요. 따로 상대방 없지. 자, 계약 갑니다.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2개 성립.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해제 앞에 합의가 있네요. 합의 해제. 계약이겠죠? 합의, 합치, 계약. 그 다음 매매에서 일방예약. 자, 합의 해제는 합의의 동그라미 해제 밑줄. 일방예약은 예약의 동그라미 일방은 밑줄. 일방예약은 예약을 뚫어지게 봐요. 동그라미하고. 미리 하는 계약이에요. 일방예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일방을 보면 이거 단독행위 아니야? 일방? 아니에요. 예약, 미리 하는 계약. 나중에 보겠지만 일방예약은 매매 계약에서 나오는데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 계약법이 채권법이니까.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 말이 일방예약에서 나와요. 에이, 굳이 적지 마. 굳이 적지 마. 적지 마. 필기하는 게 습관이야. 나중에 거기서 하면 돼. 앞으로 이 교재는 좀 깨끗하게 봐. 추가 필기하기 없기. 추가 필기하기 없기. 제가 말한 내용은 제 교재에 다 있어요. 여기 없고 뒤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막 필기하고 하지 마. 여기만 집중해. 여기만. 일방예약은 계약이다. 아셨죠? 이제 이건 내용에 막 추가 필기 들어가죠. 정작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필기가 눈에 들어가. 분산돼요. 내 시선이. 그러니까 필기 가급적 하지 마.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기본서는 없으니까 제가 추가 필기 시켰지만 지금부터는 밑줄 잘 긋고 동그라미만 잘해요. 아셨죠? 다른 데 다 있어. 그때 그 동네 가서 공부하면 돼요. 지금 그럼 필기하면 저 얘기 안 해줘 버려. 듣고 잊어먹어요. 거기 가서 하면 돼. 언제나 채권계약이든 일방예약에 제가 거기서 별 3개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합의해지는 계약이고 일방예약도 계약이다.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괜히 언제나 채권 밑에 필기하면 또 그걸 보게 된다고. 그래서 가급적 필기는 삼가하세요. 밑줄 잘 긋고 동그라미 잘 치고 그런 게 중요해요. 자, 이행에 문제가 남는지. 채권행위. 자, 단어를 봐요. 행위. 계약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요. 채권행위. 채무가 발생하니까 제목 의무, 채무 부담, 행위. 자, 물권행위로 가요. 행위. 계약을 하니까 물권이 발생하네요.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요. 채권행위. 계약을 행위를 하니까 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하니까 물권이 발생하는 물권행위. 물권이 발생한다. 소유권을 매매계약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상대방은 소유권 취득하죠. 이거요. 두 번째, 소유권 양도. 처분행위죠. 그래서 물권행위는 내 소유권을 상대방의 등기를 넘겨주면 양도 있다고 그러고, 물권행위는 계약을 하니까 물권,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같은 물권이 발생하면 물권행위요. 자, 물권 양도에서 가백에서 흘러 소유권이 넘어갔죠. 지상권도 처분할 수 있고 전세권도 처분할 수 있고. 우리 배웠어요. 지상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 처분의 자유. 처분 대표가 양도, 팔아 째끼는 거. 다음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 담보 제공하는 거 다 처분행위요. 그러면 물권 양도하고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다 물권이죠. 물권. 그러면 물권행위. 중요한 것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란 얘기예요. 처분행위. 소유권을 양도하고 제한물권 설정하고 이것도 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예요. 자, 그러면 채권행위는
다시 이제 위로 가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세 가지 계약 두 번째 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죠.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채무, 채권 발생하니까. 자,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예요. 채권행위는 꼭 매매계약할 때 내 아파트일 필요가 없어요. 타인 소유 물건 매매도 유효. 밑줄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여기 밑줄 하시고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도 가로 있죠.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현재는 내 소유 아니어도 내가 말이야 얘한테 얘기 다 돼 있어. 이상 없이 등기 넘겨줄게. 2달 뒤에. 가능해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런데 이놈하고 거래가 불발돼서 소유권을 못 넘겨주면 그때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책임져.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채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만약에 이 동네가 시험에 나오면 채권 행위가 채무 부담 행위랑 같은 말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고 타인 권리 매매 유효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가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라는 거. 이걸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라는 거. 두 번째, 물권, 소유권이나 제한 물권을 팔아 제끼거나 양도 또는 제한 물권 설정. 이게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라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처분 행위 할 때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물권을 양도니까. 따라서 당연히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려면 소유자만이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요. 남의 물건, 매매 계약은 할 수 있지만 을에게 등기는 못 넘겨줘요. 남의 물건은. 그래서 처분행위, 물권행위에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결국 저기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는 완전히 반대란 얘기예요. 반대.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는데 준물권행위가 뭐냐? 물권행위는 어떤 행동을 하니까 계약을 하니까 물권이 발생돼요. 그런데 준물권행위는 물권 아닌 권리라 발생해요. 예를 보면 돼. 첫 번째 읽지도 마시고 채권 양도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채권을 취득했죠. 채권을 팔아 제낀 거죠. 양도는 처분행위죠. 근데 물권 아닌 권리가 처분된 거죠. 그래서 물권행위 앞에 준자를 써서 준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처분하는 걸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준물권행위 5글자는 우리 시험에 안 떠요. 뭐가 뜨느냐? 채권 양도 밑줄. 양도 동그라미. 채권 양도. 양도 동그라미 하고 이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다. 맨 마지막 거기를 밑줄에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내가 잡아야 되느냐? 채권을 팔아 제꼈죠. 처분행위요. 즉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채권 양도는 물권이 아닌 권리를 팔아 제끼는 걸 준물권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든 준물권행위든 둘 다 처분행위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하고 반대되는 처분행위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너무 준물권행위 말에 꽂히지 마요.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30년 동안. 그냥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다. 이거 한 번 나왔어. 한 번. 30년 동안. 여기 너무 꽂히지 말라는 얘기. 제가 설명을 처음에서 지금 자세히 한 것뿐이에요. 지금. 자, 출연 비출연. 유상계약이 대가적 서로서로 출연이에요. 반대급부 있죠. 소유권 주죠. 대금 받죠. 나도 주고 을도 주고 서로 대가적으로 출연. 반대급부 있다. 유상. 근데 나만 소유권 주고 상대방은 공짜로 받아요. 무상 증여계약. 그래서 유상, 무상은 출연해서 나와요. 출연한다는 것은 자기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재산 플러스 관계예요. 자기 재산 감소, 상대방 재산 증가. 이게 출연이요.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하면 내 소유권은 없어지는데 상대방한테 플러스 소유권이 되고 내 돈 5억이 없어지는 대신 상대방한테 5억이 생기죠.
이걸 출현한다고 그래. 출현.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법률행위 종류예요. 자, 앞으로 넘겨봐요. 이제 별을 박아야지. 자, 별 3개짜리가 어디냐? 어디에 제가 별 3개를 박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딘 것 같아? 5페이지에서. 한번 찍어봐. 자, 2번 계약. 2번 계약의 두 번째 줄. 합의, 해제, 일방이야기 있죠? 거기다 별 3개 박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 장난쳐요. 합의, 해제, 일방이야기은 계약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게 타인 권리 매매, 유효. 2번에 1번에 맨 마지막 네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이 두 개가 별 3개. 찾았죠? 그 다음 저 위로 가요. 별 2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첫 번째 취소, 해제, 추이, 철회, 동의합니다. 이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거기에 별 2개. 그 다음 이제 밑으로 와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다. 이거 별 하나 박으시고. 그 다음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전체가 그냥 목차 옆에 채권행위 1번 채권행위 왼쪽에 별 하나만 박아요. 전체적으로 쭉 읽어봐요. 다 기출지문이에요. 물권행위도 마찬가지. 왼쪽 목차에 별 하나 박고 목차에 별 하나 박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만약 이 동네가 시험에 내면 여기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중요하지는 않다. 자, 넘어가시고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다. 3번에 두 번째 줄.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여기 별 하나만 박아요. 별 하나만. 오케이, 이 정도. 종류가 24회 때 나오고 이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다만 24회 때 나왔으니까 6년, 7년, 올해가 8년 차죠. 올해 뜰 수가 있어. 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되면 한 번쯤 나와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만약에 올해 반사회나 불공정이 있으면 종류가 두 번째 유력해요. 종류가. 그래서 불공정이 싫을 것 같아요. 작년에 2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반사에서 아마 이중매매가 나올 것 같고 작년에는 반사에 판례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제 예상 이중매매 뜨고 종류 뜰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불능 쪽 같이 뜨든가. 불공정은 안 뜰 것 같아요. 재작년에 한 문제 나오고 작년에 지문이 2개가 나왔거든. 그러면 불공정 올해 쉰다. 올해 쉰다. 그러면 이쪽에 하나 뜨든가. 아니면 또 반사에 하나 뜨고 한 문제 나오는 예도 많거든요. 의사표시. 이쪽도 대리가 막 4문제 나거든. 어찌됐든 나올 때가 돼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사의 불공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갑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1번 성립요건. 기본이고 이런 건 시험 절대 안 나와요. 자, 효력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이 있어라. 밑줄 딱딱 하시고. 자, 목적은 확정 밑줄,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뭐 당연한 거고. 의사와 표시 일치하고 의사 표시 과정에는 사기 강박과 같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이건 여기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확정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의사 표시는 두 번째 동네에서 배울 거고.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시험 나오면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이거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인데 내가 대리를 합니다. 갑을 대리해서 의리. 그러면 나한테 대리권이 있어야겠죠.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어야 이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에요. 효력. 다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예요. 야, 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러면 정지조건이니까 시험 합격해야 유효. 우상향이죠. 그래서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해야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겠죠. 이렇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팔았어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밑줄 치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어라. 유효. 조건, 정지조건 밑줄, 조건 성취 밑줄. 그 다음 관할관청 허가 밑줄. 얘들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얘들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정지조건부에서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유효. 간청, 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져야 이 매매계약은 유효. 결국 유효니까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자 이게 뭘까요? 우리 교재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 사각형의 시커먼스. 이건 뭐고 이건 뭘까요? 제 교재 찍어봐. 자주 찍어봐야 된다니까. 무슨 뜻일까요? 시커먼스는 중요한 거요? 자, 시커먼스는 판례. 대부분 판례. 얘는 조문이나 기타 이론. 아셨죠? 그러니까 시커먼스가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판례구나.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판례가 나왔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등기 칠 때,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농지증 주세요. 농지증이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아주 중요한 소리예요. 하지만 농지 매매의 경우는 2달 전에 계약서 쓸 때 이미 효력 발생했다. 농지증이 있든 없든 농지 매매는 이미 2달 전에 효력 발생했다. 효력 발생했으니까 등기소 갔겠죠. 등기 넘겨주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이미 2달 전에 계약서 쓴 날 5월 1일 날 이미 농지 매매 성립하고 바로 효력 발생 유효가 됐죠. 그래서 이건 등기 칠 때 붙여야 되는 첨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같이 이유를 통해서 같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단순 암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립요건 효력 요건에서 만약 나온다면 뭐가 나오느냐? 2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쪽 지금 한 내용이. 농지증 별 3개 하시고 그 다음 대리권, 조건 성취, 허가 여기는 서로 묶어서 별 2개. 자, 제가 묶어서 별 2개 하면 이렇게 하고 별 2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별 2개, 별 2개 이렇게 하면 책이 난잡해져요. 이렇게 묶어서 아셨죠? 별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요. 네, 왕별 있잖아, 왕별이. 왕별이 아직 안 나왔죠? 아, 이쪽은 왕별 안 박어. 반사이부터 이제 왕별 박을 거예요. 자, 목적가입니다. 확정에서는 나올 거 2번째 줄밖에 없어요. 자, 계약 당시 꼭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계약할 때 정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오른쪽 판례. 2번째 왼쪽 2번째 내용하고 오른쪽 판례는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아십니다. 매매 목적물 대금은 반드시 매매 계약할 때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 나중에라도 이행기라도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할 때 을에게 그래요. 대금은 안 정할 거야.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어. 대금은 2달 뒤 시가로 정하자.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이 확정이 안 돼 있죠. 언제 정한다? 2달 뒤 시가로. 따라서 대금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잡아져 있죠. 2달 뒤 시가로.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확정은 이거밖에 안 나와. 나오지도 않지만 계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중이라도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할 때 정해놓으면 된다. 이거는 별 하나만 써요. 자, 그래서 2번째 별 하나 하시고 판례도 한번 같은 내용이에요. 자, 실현 가능. 계약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자, 이제 불능은 아주 중요해요. 이걸 불능이라고 하는데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미 건물이 불타 없어졌네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죠.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날아가 버렸죠. 후발적 불능. 자, 불능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자, 원시적 불능, 우리 시험에 원시적 불능, 이 5글자는 잘 안 떠요. 첫 번째 내용으로 나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물이 소실. 그럼 여기서 스톱하는 거야. 자, 시험 풀 때 항상 눈으로 봐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면서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보실 때 눈으로 봐? 문제나 지문을? 그럼 큰일 나요. 항상 시험 볼 때 1번 나오면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다 느끼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고 가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있다 없다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게 실제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면 읽을 때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 그러면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를 빵 칠 거예요? 전, 그렇지. 전에. 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 소실, 밑줄.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날아갔죠. 그럼 내 머릿속으로 빨리 여기서 스톱하고, 원시적 불능.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원시적 불능은 나 외웠어. 무효. 무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 그런데 유효로 끝났어. 그러면 X지문. 아셨죠?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야 돼.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계약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은, 야, 가. 너 임마, 왜 건물 없는데 나한테 계약서 썼어? 책임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어디에서 나온다? 원시적 불능.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요. 원시적 불능에서 상대방이 신뢰익배상에, 손해배상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여기서 나와요. 자, 후발적 불능. 또 봐요. 자, 읽어나갑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 전수. 아하, 머릿속으로.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아갔죠. 그럼 내 머릿속으로 빨리 후발적 불능 계산하시고, 나 외웠어.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그러면 유효다라고 끝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 X지문인 거예요. 자,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이 건물 너 어떻게 멸실했니? 물어보니까 채무자 갑이 지 잘못으로 불났어요. 채무자 귀책 사유. 그러면 자, 이것도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내 머릿속으로 빨리 이행 불능.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은 뭐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불능 원인을 따져보니까 채무자에게 아무 잘못이 없네요.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이게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갑이 부담하는지 을이 부담하는지 위험 부담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불능의 원인을 따진다고 했어요. 건물 멸실 원인. 채무자 귀책 사유 나오면 채무불이행. 채무자 귀책 사유 없다. 위험 부담. 외워요. 외워야 돼. 자, 여기가 왕별이야. 후발적 불능 3개 묶어서 왕별. 계약법하고 연결돼서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아셔야 돼. 그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묶어서 별 3개.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원시적 불능 첫 번째 무효 같은데 동그라미 빵 하는 거 눈에 확 들어오게 형광펜을 바르시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무효. 후발적 불능 첫 번째 유효. 이런 중요한 단어는 내 눈에 확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왜? 무효 유효를 장난치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있다 없다를 동그라미를 쳐버리라는 얘기야.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밑줄 마지막. 우리 시험은 소수로 싸움이거든. 유효냐 무효냐 장난치고 있다 없다를 장난치고. 자, 적법성 갑니다. 적법성. 법 규정은 종류가 2개 있어요. 국민들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 규정. 하나는 법은 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B로 가자. 안 지켜도 돼요. 임의 규정. 그래서 계약법 파트 임의 규정 2번째. 계약법 파트는 법은 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B로 갑시다. 특약이 먹히는 동네. 배제할 수가 있어.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특약이 유효다. 이렇게 끝나는 게 계약법 동네. 하지만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되죠. 국민들 반드시 지키세요. 물권법.
물권, 법정주의. 자, 그런데 법이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어, 국민이. 그럼 법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지키라고 만든 법을 국민이 안 지켰어. 법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안 도와준다는 얘기는 힘을 주지 않아요. 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의도한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한 장 넘겨봐요. 문제는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고 여전히 유효로 보는 강행법규가 있네요. 이걸 단속만 될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는 법 강행규정이에요. 자, 단속규정 이런 거 안 떠요. 우리 시험에. 이게 유효냐 무효냐만 뜹니다. 그게 단속규정의 이게 유효다 이것만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첫 번째,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팔았네요. 무허가 음식물 판매행위 유효. 그 다음 미등기 전매행위 중간생략 등기 유효. 가장 중요하죠. 중간생략 등기 유효. 그 다음 세 번째, 전매 금지기간이라는 게 있죠. 공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전매 하지 마세요. 근데 꼭 하죠. 해야지. 해야 돈 벌지. 자, 전매 금지기간에 팔았어. 이것도 유효. 다 해당 법규정은 단속규정이에요. 처벌만 받을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인정해줘요. 자, 그러면 미등기 전매든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든 전매만 나오면 무조건 유효로 가버리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판례.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금매로 나왔네요. 10억인데 8억이 나왔어. 그러면 그거 매물로 띄운다, 내가 산다? 내가 사야지. 10억짜리가 8억이 나왔는데 내가 사야지. 달러빚 내서라도.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계약 당사자가 돼버려요. 물론 자기 이름으로 절대 안 해요. 남의 명의 빌려요. 바로 들켜버리니까. 남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명의 빌려서 삽니다. 이거 해야 돈 벌어요. 이거 해서 실제 돈 버셨고 수수료는 용돈. 이게 돈 벌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 공인중개사들께서 이걸로 돈 엄청 벌었어요. 금매 나오면 무조건 본인이 잡아버려요. 자, 오늘 내가 잡아버렸어. 계약합니다. 팔렸어요. 명의 빌려서 하니까 내놓은 사람 몰라요. 공인중개사 샀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8억에 사고 시가대로 천천히 내놔요. 팔려. 한두 달 안에. 시가니까. 그래서 몇 천만 원 매덕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요. 자,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돈 벌어요. 대신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단속되잖아. 들키면 안 되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간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죠. 대법원 박수 쳐줘 빨리. 박수! 유예로 받잖아. 효력규정을 안 받잖아요. 엄청나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고마운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이 만약 저기 효력규정 이거 무효입니다 했으면 못해요. 하나만 하야. 무효면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유예로 봤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요. 들키지만 않으면 처벌만 안 될 뿐 이 계약 자체는 법 유효니까. 그래서 아주 공인중개사한테 굉장히 고마운 판례가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이거 단속규정으로 봐서 유효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판례가 2016년에 나왔어. 그러면 처음에 지금쯤은 16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 다음 저 위에 효력규정에 공인중개사법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있죠? 법정 수수료 규정을 위반한 중개수수료약정 이거 초과 부분 무효예요. 중개사법에서 배우셨죠? 중개사법에서는 나와. 민법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위에는 기출이고 그래서 제가 칸을 나눈 거예요. 그 밑에는 기출이 아니요. 즉 무슨 얘기냐? 희한하게 우리 민법은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안 내. 교수들이. 그러니까 저것도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중개수수료약정은 중개사법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험도 나오고. 근데 민법은 한 번도 기출 안 됐고요. 마찬가지요.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이거 단속규정으로 봐서 유효다. 이거 한 번도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 왜? 그 위에 무허가 음식 판매 이런 거나 나오고 전매 나오고 중간생략 등은 5번이나 나오고 무슨 얘기냐?
나오는 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생략등기 5번, 정답지문 2번. 그런 식으로 항상 중요한 게 계속 나오지 기둥이 있는 것들 안 나온 놈들은 영원히 안 나와요.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공인중개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는 민법에서는 안 내. 그래서 민법 저기 봐봐. 이자 제한 맨 위에 이자 제한법이 있고 공익법인법이 학교법인법이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대법원 판례는 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요상하게 안 내. 제가 추측 건데 우리 민법 출제하러 오신 교수님들이 이 시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인지를 모르고 출제하나 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안 내버리지. 희한하죠. 잘못된 거요. 법정수수료 이런 건 내주고 직접거래 이런 건 내줘야지. 왜 무허가 음식 판매 이딴 거나 내냐고. 그죠? 중개사 관련된 대법원 판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튼 안 나오더라고. 미안해. 그래 너무 몰입할 필요 없어. 자, 여기 중간생략등기 유효 두 번째가 왕별이에요. 두 번째가 왕별. 죽어라고 나와요. 나온 놈이 죽어라고 나와요, 진짜. 나머지는 다 별 2개로 묶으시고요. 중간생략등기는 유효. 나머지는 별 2개 하시고 나오면 단속규정이 얘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동안 나왔어. 종종 나와요. 나오면. 자, 문제는 문제 냅니다.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중간생략등기는 앞에 탈세 목적이 있든 탈법 목적이 있든 어떤 나쁜 말이 있더라도 중간생략등기 나오면 유효로 가야 돼. 항상 함정을 파요. 아주 나쁜 목적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다 이렇게요. 탈세 목적. 그러면 탈세야? 무효다면 확 넘어가 버려.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하지만 중심 잡아야 돼. 중간생략등기는 무조건 유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 돼요. 문제는 딱 유일하게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로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다? 그렇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로 끝나야 돼. 무효로. 거기만 무효고 나머지는 어떤 나쁜 말이 있어도 중간생략등기가 뜨면 유효다라고 끝나야 돼요. 그거 유의하시면 돼요. 자, 가행법규 위반했네요. 무효겠죠? 자, 무효이다. 오른쪽에 꺽쇠하고 30일 가로 닫고 있네. 이게 뭘까요? 작년 기출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재에 맨 마지막에 31일 이게 있으면 작년 기출이군. 작년 기출이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네. 무시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작년 기출이 200개 지문이겠죠? 200개 지문 중 185개가 안 나와요. 15개쯤은 연타로 내요. 약 7%쯤? 그러면 93%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심히 하실 거요? 살짝 흘리실 거요? 흘려야지, 살짝. 90% 이상이 안 나올 확률이니까. 따라서 중요한 별 3개짜리는 제가 작년 기출도 하겠지만 작년 기출인데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설사 중요해도 작년에 떴으면 올해는 안 떠요. 그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말미에 기출이 작년에 나왔네? 그러면 작년에 안 나온 파트에서 만약 올해 또 이 파트가 나온다면 작년 지문이 아닌 내용에서 또 나오겠군. 이런 감을 잡으시고 작년 기출이 바뀐 것은 조금 무시해도 돼요. 확률 싸움해요. 자, 가행법규 위반 무효입니다. 위반의 효과는 이거 반사해서 할게요. 자, 이제 반사로 가는데 자, 반사에는 새로 시작하죠. 그 전에 권리변동 가봐요. 권리변동 첫 페이지 가봐요. 첫 페이지. 권리변동에서 3페이지 보시면 권리변동은 3가지 모습, 권리변동의 모습,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 2가지를 배우는데 3가지 모습은 권리가 발생하고, 자 3페이지에요. 권리 발생, 중간, 권리 변경,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러면 발생은 취득인데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은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네요. 콕 집어서 넘어간다. 특정 승계. 아버지 돌아가셔서 포괄적으로 자식한테 넘어오네요. 포괄 승계. 이게 이전적 승계죠. 이에 반해서 소유권의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어요. 자, 이거 다 이제 기본인데, 자, 시험은 뭐가 나오냐? 취득에서는 저기, 원시취득 이해가 나와요. 건물 신축, 밑줄, 취득시효, 밑줄, 무주물 선정, 밑줄, 여기까지만. 여기다 별 2개. 특히 건물 신축하고 취득시효. 이거 원시취득이에요. 자, 취득시효부터 선점습득 발견 첨부. 취득시효부터 선점습득 발견 첨부. 그 뒤는 밑줄은 하지 마. 눈으로만 봐요. 안 나오니까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뒤쪽은. 선정까지 나와. 선정까지. 소유권에서 나오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기억나요? 취득시효, 선정, 습득 발견 첨부는 우리 물권법 소유권 파트에서 민법 규정에 민법이 먹여주는 소유권 취득 사유예요. 걔들은 다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취득시효하고 선점도 별로 안 중요해요. 취득시효, 그다음에 건물 신축 있죠. 이 2개 잘 봐요. 여기에 별 2개 하시고 승계취득은 뭐 이전적, 설정적 기본이고. 자, 권리 변경 갑니다. 권리 변경 한 번도 안 했어요. 권리 변경은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 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작용의 변경. 자, 권리 작용이 변경된다. 이게 뭐냐?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2번은 1번의 지죠. 후빠야, 후빠. 1번이 가져가고 남은 낙찰대금에서 2번이 챙겨요. 근데 1번이 저당권 소멸했어. 돈 받아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2번 후빠했다가 1번이 돼. 이게 순이 승진한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1번이 죽었으면 내가 이제 손빠가 됐죠? 그러면 전에는 후빠였는데 1번 저당권이 소멸해서 내가 순이 승진하면 힘이 세져요, 안 세져요? 힘이 세지지. 후빠에서 손빠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 채권이죠. 임차권. 임차권 채권인데 민법 임대차 대항력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대들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죠. 자, 1번이 소멸돼서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 밑줄.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 밑줄. 그 다음 임차권이 대항력. 여기 밑줄 하시고 대항력, 력의 동그라미. 순위 승진, 승진의 동그라미. 무슨 얘기냐? 힘이 세져요. 힘작이야. 써요. 힘. 힘이 세진다. 작용의 변경이 뭐다? 힘이 세지면 이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했죠. 그럼 힘이 세졌죠. 작용의 변경. 오, 힘이 세졌네. 임차권, 채권이라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대항력이 없는데 대항력을 갖췄죠. 그럼 들이댈 수 있는 힘력이 생겼죠. 아, 힘이 세지는 걸 작용의 변경, 힘작. 앞으로 힘작 이걸 외워요. 그래서 힘이 세지면 내용 변경이 아니라 작용이 변경됐다고. 이거 이해가 가. 작용, 반작용. 힘을 가하면 작용이 되잖아요. 2번이 1번으로. 아, 손이 승진하면 힘이 세졌네. 작용의 변경. 임차권이 대항력. 힘을 갖춰서 힘작. 힘작. 작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은 뭐냐? 권리 내용이 바뀌었겠죠. 소유권 주세요에서 돈 주세요. 자, 밑줄. 소유권 이전 채권 밑줄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경우. 소유권 주세요에서 손해배상은 금전 손해배상이에요. 소유권에서 내 권리 채권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었죠. 이건 내 권리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죠? 채권의 내용이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동시행항변권에서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바뀌든 여전히 동시행. 그러니까 기억나죠? 채무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채무로 그렇게 계속 시험 나왔어. 거기는 채무고 여기는 채권 같은 내용이에요. 채권이 바뀌나 채무가 바뀌나 채권 채무는 쌍둥이야, 쌍둥이. 따라서 채권의 내용이 소유권 주세요에서 돈 주세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면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에요. 하지만 작용의 변경이 뭐냐? 힘이 세져요. 권리 자체는 똑같다. 임차권, 저당권, 권리 내용은 똑같은데 힘이 세져. 작용이 세졌다. 자,
순위승진, 대항력, 작용의 변경. 여기가 별 3개예요. 여기서는 얘를 장난쳐. 얘를. 만약 권리변동의 모습이 나온다면 얘를 장난쳐. 별 3개. 그 다음 건물 신축 맨 위에 원시취득. 거기 2개 했죠. 했네. 됐어요. 끝. 권리변동의 원인 한 장 넘겨봐요. 법률 사실이 있는데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 법률행위, 법률규정을 구성하는 개개사실을 법률사실하는데 법률행위를 이루는 법률사실이 의사표시 있죠? 법률행위 여기 있잖아.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얘가 법률사실이라고요. 그러면 법률규정을 이루는 사실은 의사표시 아닌 것이죠. 자, 여기에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어. 밑줄. 의사표시 아닌 거 2번. 3번에 2번 찾았어요? 의사표시 아닌 거, 거기 첫 번째 줄. 의사표시 아닌 것은 법률 규정을 이루는 법률상, 이런 거 밑줄 하지 마시고. 자, 준법률행위 밑줄. 준법률행위는 항상 준자가 붙으면 뒤에 놈은 아닌데, 뒤에 놈하고 비슷해요. 그럴 때 비슷할 준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는 3종류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 밑줄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예요. 2번째 줄. 자, 최고. 최고는 이거래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 독촉하는 최고.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뭐니?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의사의 통지.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표시랑은 아주 비슷해. 하지만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가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에 속해요. 여기에 별 3개 왔어요. 최고. 얘만 나와. 최고만 죽으라고 나와.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최고는 의사표시 아닌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것만 꽉 잡아요. 별 3개. 그 다음에 밑에 통지, 승낙 의사표시가 연착됐다는 각종의 통지. 이건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라고 해요. 밑줄만 그어놓으시고. 가끔 나오면 가끔 떠요. 이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냥 나중에 해도 돼요. 문제에 나오면 한번 보면 돼요. 오케이. 10분간 쉬고 반사에 갈게요.